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2022년 연스타의 면접 체크카드가 올해도 출시되었습니다. 1차 시험 치시느라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실전 중심의 2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쉬시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최종 합격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2차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제 책에서 중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 그리고 책 속에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 파트들을 함께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되는 내용과 교사 관련되는 내용이 앞쪽으로 배치됐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것이 교직관에 비추어서 설명하시오, 혹은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코로나 관련되는 주제와 교사 관련되는 주제가 앞쪽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시험 문제 상황에서 나오는 갈등 상황들도 앞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 상담, 생활지도, 교육 트렌드, 시민교육, 교육과정, 교육혁신, 교육복지, 인권과 교권 관련되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스타의 면접 체크카드가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인 만큼 유튜브로도 관련 내용을 자꾸 듣고 생각하시면서 나만의 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19 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단원을 바탕으로 2, 3, 4, 5, 6, 7단원까지 연계되어서 가지를 뻗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1단원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가지를 뻗어 가시면서 심화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인데요.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변화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이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환경, 생태계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교육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면접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단어들은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시문을 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에 대한 새 교사의 견해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견해를 고르고 자신의 교직관에 비추어서 그 선택한 이유를 말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나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먼저 첫 번째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 되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모습이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교육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문제에서 묻는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교사에게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고 교사상이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을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내가 생각하는 교사상이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전략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필요한 교사상은 학습 전략의 안내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평가 전문가로서 기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생태적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속에서 생태학적으로 사유하고 생태 보호를 위해서 실천하며 근본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생태 전환의 실천가로서의 자세가 교사에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디지털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교사들이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하고 비판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세대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디지털 기술이나 정보 컨텐츠들을 쓰고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교사상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키워드가 되는 답들이 요런 데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요. 1장에서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의 변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 운영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로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학교의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고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년이나 학급별로 시차 등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격 수업이나 등교 수업이 병행돼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면 등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확진 학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학년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학년은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등교가 시행되었더라도 원격 수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학급 단위로 오전반, 오후반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강화된 방역 계획에 따라서 학년별, 학급별로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거나 수업이나 급식 시간을 분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등하교의 출입구들을 다르게 관리를 하고 급식실의 이동 경로도 다르게 관리를 해서 이 밀집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밀접 접촉 역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했을 때 학습 도구 같은 것들을 공동 사용하는 것들을 자제하고요. 학생 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과 시간 중에 마스크를 항상 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급 내에서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에도 출제했는데요. 일과 시간 중에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학생들과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스크를 학생들이 잘 끼고 있을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그 지도 방안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둠 활동 운영을 할 때 감염 우려가 없도록 학생 간의 거리 확보하는 것이 학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향입니다. 개인 위생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고 책상이나 개인 물품을 소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티슈 같은 것들도 항상 비치되어 있고 손 소독제도 항상 비치되어 있고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바로 말해서 바로 학생들이 조퇴하거나 학생들과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기존의 교실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간의 혼합 수업, 블렌디드 러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방식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학 문제에서도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면접에서도 굉장히 나오기 좋은 주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활동에서도 교사는 교과 수업들이 많이 달라졌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을 활성화하고 어떻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운영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생과 활동, 학습 내용 등에 따라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 시 토론이나 토의 수업을 할 때 혹은 실험, 실습을 할 때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비말이나 접촉에 따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한 후에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방역을 강화해서 수준별 수업, 교과 교실제 이런 이동 수업들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물품을 소독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환기를 시켜서 꼼꼼하게 챙겨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원격 수업의 유형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의적 체험활동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항목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동봉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율활동에 있어서는 원격 수업이랑 등교 수업을 연계해서 학생활동을 실시하게 되는데 등교 수업할 때는 가급적이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요.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반만 참석하거나 두 반만 참석하는 식으로 안전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규모 단체 활동, 행사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후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은 자제하고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학교 외의 활동은 자제하고 외부 강사가 출입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발열 검사, 방역 조치를 실시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도 마찬가지로 이론 실기를 병행하면서 방역 지침, 거리 두기를 준수하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포 페인팅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동아리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카메라로 자신의 손과 피포 페인팅 하고 있는 그 장면만 나오게 찍어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제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대면인 상태에서도 동아리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나 혼합의 방식들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데 비대면의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숙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줄넘기, 이중뛰기, 자유투, 리프팅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개별 연습해서 영상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필요할 땐 소양교육, 사전교육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실시를 하고 실제로 이제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교장 선생님이 승인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봉사활동 할 때도 외부 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국 시도 같은 경우에 기존에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정도가 되어야 내신 성적 산출할 때 만점으로 쳐줬는데 요즘은 4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만 해도 만점으로 쳐주거든요. 각 시도마다 봉사활동 시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기관 방문이 자제되게 되면서 봉사활동 충족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시청만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 기준 시간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죠. 진로 활동도 많이 달라졌어요. 진로는 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해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비속박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거나 원격으로 진로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콘텐츠가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요즘엔 어쩌다 출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활동에 한해서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내 대회의 경우에는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조치를 한 후에 실시하고 비대면으로 교내 대회를 할 경우에는 이 공정성 확보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의 수업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학생 상담에 있어서도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해서 상담 지원을 하고 이런 위센터랑 연관해서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외부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나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가 심해지고 있고 불확실성 역시 심화되면서 이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었고 교육부에서는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초중등 교육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형 교육과정, 새로운 교원 제도의 논의,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교육부의 그런 10대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2022년 우리 이번 시험에서 봐야 될 핵심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격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방역 안전망,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심리적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학습 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돌봄 안전망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뒷장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래형 학교로 주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그린 스마트 스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그래서 지역사회랑 연계하는 이런 것들까지를 내다보고 미래형 학교를 구축하자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교육부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학교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격변의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코로나19 이후의 학교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후의 장들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각각의 변화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